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팀 조장 문하람이고요. 발표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동기, 버즈비 소개, 벤치마킹,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주요 구성 및 기술, 웹페이지 시연의 순서로 이어지겠고요. 먼저 버즈비라는 이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처음에 이제 저희가 벤치마킹 하려고 한 트위터랑 비트캠프의 비트를 섞어서 비트위터라는 이름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말장난을 하다 보니까 비 해서 이제 벌을 어떻게 형상화를 해볼까 해가지고, 어쨌든 트위터도 시간 짹짹거리는 소리를 형상화해서 만든 이름이기 때문에 저희도 벌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본따서 버즈비라는 이름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팀명은 이제 MBID인데요. 저희 버즈비의 로고가 이제 이건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그린 초안인데, 이게 제가 그린 벌이라고 해서 이제 MB라고 이니셜만 떠서 했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많은 이니셜이니까 네, 오늘도 뉴스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름을 채택하게 됐고요. 주제 선정 동기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 시작 전에 게시판 제작을 배우면서 복잡한 게시판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개발자나 유저에게도 비합리적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복잡한 게시판 구조를 가진 웹페이지보다는 한 페이지 내에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SNS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자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프로젝트의 목적과 가장 부합하는 실시간 웹 SNS 서비스인 트위터를 벤치마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벤치마킹 대상으로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트위터인데, 트위터는 이제 특유의 간략하고 직관적인 UI뿐만이 아니라 실시간 타임라인 갱신이 가장 잘 구현되어 있는 서비스라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건 숫자로 보는 트위터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트위터가 굉장히 영향력 있고 확산 속도가 빠른 SNS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데이터베이스 모델링한 자료인데요. 일단 회원과 게시물 테이블이 줄을 이루고 있고, 회원과 게시물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는 어떤 관심글, 멘션, 아니면 팔로잉 등등 이런 부분의 중개 테이블이 이제 회원과 게시물이 다 되다 관계가 되다 보니까 중개 테이블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우측 하단에 이제 트렌드 분석을 위한 트렌드 테이블이 독립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리적으로 모델링을 한 부분이고, 주요 이제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항상 쓰이는 모델 뷰 컨트롤러가 존재하는 MVC 패턴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 서버가 응답을 하는 방식의 기본적인 디자인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저희의 핵심 기술인 웹소켓과 스프링 시큐리티, 그리고 포모란이라는 형태소 분석 API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술인 스프링 시큐리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말 그대로 스프링에서 보안을 담당하는 프레임워크고, 유저의 인증과 권한 관리에 대해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거의 한 달 이상을 이제 등록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주셨고요. 반응형 웹페이지는 이제 보시면은 중간에 있던 바가 이렇게 스크롤 내리면 상단 바에 붙기도 하고, 또 이런 창을 줄이면은 레이아웃이 재배치되는, 페이지 사이즈 변화와 다양한 휴대기기의 해상도에 맞춰서 레이아웃이 재배치되는 어떤 웹 디자인 기술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참여에 고생을 해주셔가지고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웹소켓이라는 게 저희의 실시간 타임라인의 핵심 기술인데요. 이런 식으로 글이 올라오면은 다른 사람이 올린 글에 대해서 자신의 뷰가 갱신이 계속돼요. 그래가지고 기존의 HTTP 통신으로는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이제 제3의 클라이언트의 뷰를 갱신해 주거나 아니면 요청을 응답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버즈비라는 서비스에 접속한 유저들을 소켓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유저들 간의 양방향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실시간 채팅과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형태소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빅데이터급으로 막 엄청난 형태소 분석은 아니지만 이제 문장을 형태소별로 이제 조사면 조사, 동사면 동사, 명사면 명사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분석을 해서 배열에 담아주는 API인 포모란을 사용했고요. 거기서 저희는 트렌드 분석을 위해서 명사만 추출해서 여기 보시면은 애국가 1절을 적었더니 이렇게 우리나라 만세, 강산, 물 등의 명사가 트렌드로 쭉 나열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주요 사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에서는 부트스트랩, jQuery, 자바스크립트, CSS, HTML, 그리고 AJAX, 백그라운드에서는 스프링, 아파치 톰캣, 스프링 시큐리티, 마이바티스, 웹소켓, 포모란, 그리고 DB로는 오라클이 사용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한 페이지에서 많은 작업을 처리하다 보니까 자바스크립트와 AJAX가 정말 많이 쓰였습니다. 이제 페이지 시연 바로 하겠습니다. 여기 버즈비의 회원가입 창이고요. 일단 트위터의 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회원가입이 정말 간단하다는 점이거든요. 저희 트위터 같은 경우도 이메일 주소 하나만 있으면 바로 가입이 되는, 심지어 아이디까지도 랜덤으로 생성을 해줘가지고 회원가입할 때 아이디를 뭘로 할지 고민을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의 정보를 이용해서 회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편한 이제 가입 양식을 구성을 해놨고요. 닉네임은 제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닉네임을 제 이름으로 하고 이메일 아직 안 적어가지고 이메일을 적고요. 비밀번호를 이렇게 올바르게 입력을 하면은 가입 버튼이 활성화되면서 가입을 클릭하면은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인증메일 발송 완료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고요. 이제 인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로그인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로그인은 아이디나 이메일 아무거나 쓰셔도 로그인이 잘 돼요. 그래서 인증이 안 된 경우에는 이렇게 재전송 창이 뜨고요. 재전송을 하면 실제로도 재전송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메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인증 메일이 오게 되고요. 아래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인증 완료됐습니다. 로그인을 이용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뜨고 로그인 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인을 해보면 저희 버즈비의 서비스 창이 뜨게 되는데요. 일단 이건 테스트 계정, 방금 만든 계정이니까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테스트 계정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버즈비의 기본 메인 창인데 중간에 이 타임라인 같은 경우에 이제 트위터와 가장 흡사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은 벌써부터 글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 같은 경우는 내 글, 그리고 내가 팔로잉한 사람의 글, 나를 멘션한 사람의 글을 시간 역순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뽑아오는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자신이 쓴 한 번에 모든 글을 뽑아오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20개씩 스크롤이 바닥에 닿으면은 계속해서 다음 글을 불러오는 방식으로 무한 스크롤 형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시물을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게시물을 작성하면 바로 타임라인에 갱신이 되고요. 또 게시물뿐만이 아니라 사진 같은 경우에도
같은 경우에도 한 장을 올릴 때는 이렇게 미리 보기가 뜨고 바로바로 변신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최대 4장까지 전송이 가능합니다. 4장까지 올리고 글을 적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타임라인에 갱신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바로바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50메가 미만이면은 바로바로 올라가고, 그리고 소리가 나요. 네, 이런 식으로 동영상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전 이제 게시물을 지금은 작성을 해봤는데, 작성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번 받는 것도 한번 시연을 해봐야겠죠. 그래가지고 테스터분들 계신가요? 네. 글 좀 많이, 일단 이 오른쪽에서 팔로우를 좀 할게요. 이 우측에 이제 팔로우 기능인데, 일단 나를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이 우선으로 뜨고, 나를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전체 유저 중에 팔로워가 많은 순으로 출력을 하게 되어 있고요. 출력을 하도록 이제 만들었고요. 팔로우 버튼 누르면은 해당 유저들이 팔로우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유저들이 보낸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그리시면 이런 식으로 되고, 이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 답글도 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가반가에 대한 답글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달면은 바로 답글이 달리고, 이 답글을 눌러보면은 원글과 함께 이제 모달 창으로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답글을 보낼 수도 있고, 위에 있는 원글을 클릭하면은 위에 있는 유저에게 답글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물을 작성할 때 당연히 자신이 쓴 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옵션 바를 누르면 이제 게시물 삭제 기능이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게시물을 삭제하게 되면 손님이 쓴 글이 사라지게 되고요. 다른 사람이 쓴 글 같은 경우에 이런 좀 보기 불편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유저 차단이라는 기능이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저를 차단하게 되면은 이제 컨펌 메시지가 한번 뜨고 확인을 누르고 이제 새로 고침을 한 번 더 누르면은 방금 그 불편한 사진들이 다 사라지고, 그 유저도 이제 더 이상 팔로워에도 안 뜨고 더 이상 이제 타임라인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 잘 작동을 하고 있고요. 이건 나중에 좋아요 페이지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태소 분석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보여드려서 이제 더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네, 여기 올라오는 게시물에 있는 명사를 전부 다 포무라니라는 API가 분석해서 상위 10개 단어를 이렇게 뽑아줍니다. 그래서 몇 개를 썼는지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DB에서 체크를 하고 카운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 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프로필 사진, 헤더 사진과 자기소개를 볼 수 있는 페이지인데요. 이 리스팅 같은 경우에는 오직 자기가 쓴 글만 출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마이 페이지나 타임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글이 이제 계속 길어지다 보면은 글을 다시 작성하고 싶을 때 메뉴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수고를 덜기 위해서 상단바에서도 글을 작성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글을 작성하고 보면은 여기에 잘 작성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설정 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설정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프로필 사진과 헤더 사진, 그리고 아이디 변경, 비밀번호 변경, 자기소개 수정, 이렇게 5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프로필 사진이랑 헤더 사진을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트위터랑 가장 비슷하게 구현을 해보려고 이런 식으로 프로필 사진을 변경을 하면은 여기
자기 창에서도 이렇게 미리 보기 형식으로 바뀌는 거 볼 수 있고요. 헤더 사진 같은 경우에도 변경을 하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자신의 마이 페이지를 미리 보기로 볼 수 있는 볼 수 있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아이디 변경과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도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 로그인을 한번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자기소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머킹이라고 적혀 있는데 꼬부기로 바꿔보겠습니다. 수정을 하게 되면은 자신의 프로필 사진이 아까 이머킹에서 말로 바뀐 걸 볼 수 있고요. 헤더도 바뀌고 그리고 자기소개도 이렇게 잘 변경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로워 좋아요 탭을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요. 팔로잉 같은 경우는 자신이 팔로잉하고 있는 유저들의 목록이 뜨고요. 그 유저들의 프로필 사진, 그리고 헤더 사진, 그리고 자기소개 정보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눌러보면은 이 유저가 쓴 글도 볼 수 있어요. 이 유저의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유저가 쓴 글, 고양이 사진이나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팔로워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마찬가지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팔로워 같은 경우는 나의 글을 구독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3개씩 이렇게 쭉쭉쭉 출력이 되게 해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좋아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제가 하트를 누르면은 하트를 막 눌렀잖아요. 그게 이제 이쪽에 뜨게 돼요. 그래서 좋아요라는 글을 쓰고 하트를 누르게 되면은 좋아요 목록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일종의 관심글 기능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여기까지가 일단 저희 프로젝트 시연은 끝이고요. 저희가 이 SNS라는 게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작성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가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이 데이터베이스 말고도 서설로 서버를 돌려가지고 이제 학원분들에게 좀 도움을 요청해서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봤어요. 오류도 많이 체크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꼭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이 로고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을 또 해주셨고 테스터분들 이름을 하나씩 꼭 언급을 해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G언니, H언니, J언니, 신경식님, 그리고 최성수 이렇게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질문 혹시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없으시면은 후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발표를 마칠게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트위터를 벤치마킹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정말 UI가 단순해 보여서 사실 그러면은 만들기 편하지 않을까, 저희가 힘들 부분이 많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한 페이지에 모든 기능을 다 넣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여러 페이지에 나눠서 여러 페이지의 기능을 다 나눠 넣는 것보다도 한 페이지에 모든 기능을 다 넣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